강원도의 태백산맥은 겨울이면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자아냈다. 이곳에서 김재현은 10년째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깊은 산속 마을들의 필수품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었다. 최물류는 작은 운송회사였지만 다른 운송업체들이 꺼리는 위험한 산간 루트를 전문으로 했다. 재현은 회사의 베테랑 드라이버로서 가장 어려운 배송을 도맡아 했다. 그의 트럭은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고 엔진 소리는 그에게 가장 친숙한 음악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배송이 예정되어 있었다. 동막이라는 작은 마을로 향하는 길이었다. 기상예보는 폭설을 예고했지만 재현은 자신의 경험을 믿었다. 그러나 이번 여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주요 도로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눈사태로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이다. 재현은 오래된 지도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우회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잠시 고민했지만 그는 결국 그 길을 택하기로 했다. 우회로는 눈으로 덮인 좁은 산길이었다. 양옆으로 울창한 침엽수림이 늘어서 있었고 가끔씩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불길한 소리를 내었다. 재현은 평소처럼 차분히 운전에 집중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폭설이 더욱 거세지면서 시야는 점점 악화되었다. 하얀 눈발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때 백미러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트럭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규칙적인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사슴이나 다른 산짐승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발자국의 패턴이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였다. 재현은 잠시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엔진을 점검하는 동안 그는 멀리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사된 두 개의 반짝이는 점, 그것은 분명 늑대의 눈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나무들 사이로 더 많은 실루엣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재현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늑대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늑대를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많은 수의 늑대가 한꺼번에 나타난 것은 특이했다. 폭설은 계속되었고 밤이 깊어갈수록 주변의 소리는 더욱 고요해졌다. 재현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여정은 분명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늑대들의 출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새 울리는 늑대들의 울음소리는 재현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트럭 안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늑대들의 존재는 마치 그를 지켜보는 듯했고 그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만 같았다. 날이 밝아오자 재현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트럭 운전석 문 옆에 작은 늑대 새끼가 웅크리고 있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은 지혜를 품고 있는 듯했다. 재현은 순간 망설였다. 야생 동물을 돕는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늑대 한 마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마도 무리의 우두머리인 듯했다. 그 늑대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이 새끼를 재현에게 맡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재현은 천천히 새끼 늑대에게 다가갔고 놀랍게도 작은 늑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리야, 재현은 작은 늑대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속삭였다. 그 이름은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나왔다. 나리는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내포하는 이름이었다.
새끼 늑대는 마치 그 이름을 알아들은 듯 재현을 바라보았다. 트럭 안으로 들어온 나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재현과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곧 재현은 나리에게서 특별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날씨의 변화나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듯한 모습들이었다. 여정을 재개하면서 재현은 자신의 삶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10년간 혼자만의 시간을 고집해왔던 그였지만 이제 나리의 존재는 그의 고독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트럭의 엔진 소리와 함께 나리의 작은 숨소리가 어우러졌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재현은 자신들이 여전히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늑대 무리는 그들을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다. 낮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들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닌 일종의 보호처럼 느껴졌다. 나리는 점점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예감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때로는 재현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다. 재현은 이런 나리의 행동이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것임을 직감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재현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리의 등장, 늑대 무리의 감시, 그리고 이 낯선 산길로의 여정, 모든 것이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곧 그의 예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면서 재현의 트럭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리는 평소와 다르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창밖을 끊임없이 응시하며 낮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재현은 이미 나리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재현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주변을 살폈다. 눈보라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그는 트럭을 그쪽으로 향하게 했다. 엔진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안전한 곳에 정차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엔진은 완전히 멈췄다. 재현이 후드를 열어보니 엔진은 완전히 얼어 있었다.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는 나리를 안고 오두막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먼지가 자욱했지만 최근에 누군가가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오두막 안을 살펴보던 중 재현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구석에 쌓여있는 덫들과 총기 부품들. 이것들은 분명 밀렵꾼들의 것이었다. 나리는 이상하게도 그 물건들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재현은 이제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재현은 재빨리 나리를 안고 오두막 뒤편의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겼다. 누군가가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들의 대화 내용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밀렵꾼들이었다. 그들은 이 지역의 늑대들을 노리고 있었다. 나리는 재현의 품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다. 그때 재현은 깨달았다. 나리가 그에게 맡겨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늑대들은 밀렵꾼들의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들 중 가장 어린 나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현을 선택한 것이었다. 밀렵꾼들이 떠난 후 재현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눈보라는 잠시 소강 상태였다. 달빛이 눈 덮인 숲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나리가 갑자기 그의 품에서 뛰쳐나가 숲속으로 달려갔다. 재현은 본능적으로 나리를 쫓았다. 달빛 아래 작은 개울가에서 재현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한 마리의 늑대가 덫에 걸려 있었다. 그 늑대의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다. 바로 그날 아침 나리를 그에게 맡겼던 늑대였다. 재현은 주저하지 않고 덫으로 다가갔다. 늑대는 놀랍게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현을 신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주자 늑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순간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재현은 자신이 이제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덫에서 풀려난 늑대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인간의 지성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순간 나리가 그 늑대에게 다가가 부비며 반가워했다. 재현은 이제 이해했다. 나리의 어미였던 것이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 새끼를 맡겼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그때 숲속 여러 방향에서 늑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재현과 나리를 둘러쌌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갑자기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늑대들은 즉시 긴장했고 나리는 재현의 다리 뒤로 숨었다. 밀렵꾼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재현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해야 했다. 그는 나리를 안고 오두막 뒤편의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밀렵꾼들의 차량이 멈추고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분명 덫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재현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밀렵꾼들은 덫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덫을 건드렸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늑대들이 완벽한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처럼 그들은 여러 방향에서 밀렵꾼들을 교란시켰다. 울음소리와 움직임으로 밀렵꾼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다른 늑대들은 그들의 차량 주변을 맴돌았다. 재현은 늑대들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의식을 공유하는 것처럼 움직였다. 나리의 어미로 보이는 늑대가 무리를 지휘하는 듯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다. 밀렵꾼들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은 더욱 떨어졌다. 밀렵꾼들은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늑대들의 전술은 효과적이었다. 그들은 결국 포기하고 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재현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차량이 떠난 후 재현은 나리를 안은 채 조심스럽게 덤불에서 나왔다. 늑대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그를 둘러쌌다. 나리의 어미가 앞으로 나와 재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재현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를 전달받은 것 같다. 그들은 재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다. 늑대들은 재현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의 고독한 영혼과 순수한 마음을 알아본 것이다. 이제 재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전의 고독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신비로운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재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았다. 단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범한 운송일이 이제는 자연의 신비로운 힘과 맞닿아 있었다. 나리는 그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고 주위의 늑대들은 마치 수호자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나리가 깨어나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다른 늑대들도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멀리서 여러 대의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밀렵꾼들이 모여든 것 같다. 재현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트럭으로 달려가 엔진을 확인했다. 다행히 엔진은 이제 작동할 수 있을 만큼 녹아 있었다. 재현이 트럭을 시동하는 순간 밀렵꾼들의 차량이 눈 덮인 산길을 따라 나타났다.
그들은 이미 재현의 트럭을 발견한 듯했다. 늑대들은 놀라운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다. 일부는 밀렵꾼들의 차량을 교란시키기 위해 움직였고, 다른 늑대들은 재현의 트럭 주변에서 보호막을 형성했다. 나리의 어미는 재현에게 특별한 눈빛을 보냈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다. 재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나리를 안전하게 품에 안고 트럭을 출발시켰다. 늑대들이 안내하는 방향을 따라 좁은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밀렵꾼들의 차량이 그들을 뒤쫓았지만 늑대들은 완벽한 길 안내를 했다. 그들은 밀렵꾼들이 모르는 숨겨진 산길들을 알고 있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시야는 점점 나빠졌지만 재현은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나리가 그의 옆에서 길을 알려주는 듯한 소리를 냈고 창 밖으로는 늑대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했다. 이것은 더 이상 도주가 아닌 운명을 향한 여정이었다. 갑자기 앞쪽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재현은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트럭이 미끄러지며 멈추었다. 뒤따라오던 밀렵꾼들의 차량도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늑대들이 일제히 행동을 개시했다. 눈보라 속에서 늑대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춤과 같았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밀렵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재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트럭에서 내려 밀렵꾼들의 장비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나리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재현은 문득 깨달았다. 그가 늘 찾아왔던 고독은 실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의 고독한 영혼은 이 순수한 야생의 정신과 공명하고 있었다. 밀렵꾼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한 것이다. 밀렵꾼들과의 대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눈보라가 절정에 달했을 때 멀리서 산림감시단의 차량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재현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이미 그들을 이 장소로 이끌어온 것이었다. 밀렵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둘러 차량에 올라 도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산림감시단은 그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도주하는 차량들의 번호판도 확인했다. 눈보라가 잦아들면서 재현은 자신을 둘러싼 광경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늑대들은 여전히 그의 주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하게 그들의 영토를 지켜낸 승리자로서 서 있었다. 나리의 어미가 앞으로 나와 재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제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산림감시단은 재현의 증언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 지역의 야생동물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재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이 지역의 비공식 감시인으로서 그의 운송 경로를 계속 유지하면서 야생동물들의 보호에도 협력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리는 이제 선택의 시간을 맞이했다. 어미 늑대가 다가와 부드럽게 나리를 핥아주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리는 재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미 늑대는 마치 이를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리는 두세 개를 잇는 다리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재현의 트럭은 여전히 강원도의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리는 그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고 야생의 늑대들은 그의 은밀한 동맹이 되었다. 그의 운송 경로는 이제 야생동물들의 은신처를 보호하는 순찰로가 되었다. 재현이 지나는 곳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그를 반겼다. 더 이상 그 소리는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서로를 보호하고 이해하는 유대의 상징이 되었다.
나리는 종종 창 밖을 바라보며 동료들에게 화답하듯 울음소리를 냈다. 깊은 산속에서 때때로 목격되는 트럭 한 대, 그리고 그 주위를 조용히 따르는 늑대들의 모습은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산의 정령들이 선택한 수호자가 있다고. 고독한 영혼이 자연의 부름에 응답하여 찾은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재현은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그의 오랜 고독은 이 특별한 운명을 위한 자격이었던 것이다. 나리와 함께 그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여정이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김재영과 나리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과의 교감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이들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더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